네, 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시간입니다. 네. IT 기업마다 저마다 자신의 기업이 내세우는 제품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면 아무래도 가장 먼저 휴대폰이 떠오르고요. 그렇죠. 또 LG전자 같은 경우엔 TV가 또 유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요, 세탁기로 100여 년 넘게 역사를 지속해온 기업입니다. 자세한 기업 소개부터 들어보시죠. 네, 오늘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미국의 기업 월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월풀 욕조와는 상관이 없는 기업이고요. 미국을 대표하는 가전제품 기업입니다. 또한 세계 최대 가전제품 기업이라는 명예로운 타이틀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뿐 아니라 이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에너지 효율 증진업체에게 주는 에너지 스타 파트너상을 연속 수상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다양한 가전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 세탁기가 가장 유명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미시간에서 출발한 이 회사는 처음 발명한 이 제품도 바로 모터가 달린 탈수 기능이 부착된 세탁기였다고 하는데요. 이후 이 필립스의 가정용품 부문 등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몸집을 키우기 시작했고요. 이후에는 2006년에는 미국 가전업체 3위인 이 메이텍을 인수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삼성전자와 LG전자와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선두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을 대표하는 가전용품 업체 월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자 오늘 미국의 가전 전문 업체 월풀입니다. 사실 뭐 제너럴 일렉트릭과 함께 미국의 어떻게 보면 이제 백색 가전의 좀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탁기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유명해진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뭐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쪽에서 상당히 또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좀 꽤 보급이 많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국 기업 내에서 여전히 IT 기업들의 실적 상당히 좋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 매력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이 시간 키움증권 노수원 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월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뭐 세탁기 외에는 사실 뭐 이렇게 크게 와닿는 부분이 없는 이제 그런 기업인데, 월풀이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먼저 개략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금일종가는 197.73, 신본명은 WHR로 뉴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요. 가정용 내구재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 155억 달러, 일평균 거래량 50만에서 100만 주 가량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월풀은 가전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미국 회사로서 현재 세계 가전제품 업계 1위 기업입니다. 연간 평균 매출의 190억 달러, 7만 5천여 명의 이제 종업원이 일하고 있고요. 전 세계 70여 개의 제조 공장 및 기술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해 북미, 남미,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월풀, 메이텍, 키친에이드 등의 브랜드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군으로 세탁기, 냉장고, 주방용 기기, 믹서, 휴대용, 가정용 장비 등이 있고요.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에너지 효율 증진 업체에 수여하는 에너지 스타 파트너상을 연속 수상한 기업이기도 하고 포춘 500대 기업에 속합니다. 미시건주 벤튼 하버에 본사가 있습니다. 100여 년이 넘는 그런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동안 동안 M&A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행보를 보여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좀 구체적인 역사, 그 산업 성장 스토리 들려주시죠. 네, 월풀은 1911년 업튼 형제가 미시간주 세인트 조지프에 업튼 머신 컴퍼니를 세운 것이 시작입니다. 첫 제품으로 전기 모터로 작동하는 탈수 세탁기를 만들었는데요. 1916년 엘렌이라는 브랜드 이름으로 시어스 백화점의 세탁기를 납품하였습니다. 1929년에는 1900 워셔 컴퍼니와 합병해서 1900 코퍼레이션이 되었고요. 이로부터 10년 후 미국 세탁기 시장의 선도자가 되었습니다. 1936년부터 유럽과 아시아에 세탁기를 수출했고요. 2차 세계대전 중에는 군수물자도 생산하였고 전쟁 후 자동 세탁기를 최초로 생산하였습니다. 1950년대에는 세탁기 외에 자동 건조기, 냉장고, 에어컨 등으로 생산 품목을 확장하였고요. 1956년에는 브라질이 브라스 모스트로에 투자를 하였고 1969년 가정용 쓰레기 압축기를 처음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986년에는 키친에이드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말에는 과감한 세계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요. 인도에서의 공동투자, 유럽에서의 가정용품 부문 인수 등으로 세계 시장을 확대하였고 많은 제품들이 추가되었습니다. 1989년에는 네덜란드의 필립스사와 합작 회사를 설립하였고요. 2년 후에는 필립스사의 지분을 전부 소유하였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도 동유럽과 아시아의 공동 투자를 시작하고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세계화를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중국에서의 사업을 강화하고 아프리카 남부 지역의 여러 회사들을 인수했고요. 미국 내에도 2개 공장을 신설하고 이제 브라질이 브라스모토르의 지배권을 인수하였습니다. 1990년 연간 매출 80억 달러를 달성했고 1999년 이후에는 자체 브랜드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에는 미국 가전제품 생산 3위 기업인 메이텍사를 합병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작년 7월 이탈리아의 가전업체인 인데시트사를 인수했고요. 작년 11월에는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허베이 산요를 인수했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 또 낯익은 브랜드들이 또 있네요. 키친에이드 같은 경우는 뭐 핸드 믹서기라든지 아니면 뭐 제빵용 믹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국내에서 좀 상당히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요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상당히 좀 인기가 있는 제품인데 그런 부분도 좀 낯설지 않은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 자, 일단은 뭐 주가 수익률 최근에 좀 어땠는지 3년 사이에 좀 수익률 흐름도 좀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정적인 실적의 주가 또한 우상향의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금일 종가가 197.73이었는데 3년 전 주가가 74.29달러로 3년 수익률 166.15%가량의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1년 전 수익률 33.76%, 6개월 수익률 39.16%를 기록했고요. 가장 최근에 발표된 실적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분기 수익률도 5.47%의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적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꾸준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실적을 보면 유럽 및 아시아 지역이 인수효과에 힘입어서 지난 4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하며 17.9% 증가했습니다. 순이익 또한 주당 3.52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실적도 우상향 그리고 주가도 우상향 패턴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 앞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적과 더불어서 앞으로 IT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갖고 있나요? 미국의 주택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늘어난 가전제품 판매 영향에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도 강력한 매출고를 기록하며 투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글로벌 가전업체들의 실적을 보면 희비가 교차되는데요. 월풀, 일렉트로룩스 등 북미 유럽 가전업체들은 내수시장 경쟁력을 바탕으로 견조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반면에 국내의 삼성, LG는 세계 1위를 목표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지만 프리미엄 시장 공략에 따른 투자 비용과 환율 영향 등으로 수익성은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실제로 월풀은 북미 매출 비중이 50%로 웃돌았고 미국의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며 기업도 효과를 봤는데요. 월풀이 지난해 매출을 보면 전년비 5.9% 상승한 약 22조 원으로 20조를 돌파하며 경쟁력이 강화됐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가전부문의 경우 매출은 0.3%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29%나 감소했습니다. LG전자 가전부문 매출 역시 전년비 2%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3% 감소를 했고요. 게다가 월풀은 내수시장뿐 아니라 M&A로 덩치를 키우면서 글로벌 시장 입지 확대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 7월 이탈리아 가전업체인 인데시트 인수의 지분 67%를 약 10억 달러 인수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앞서 월풀은 GE의 가전 브랜드인 핫포인트를 포함해 이번 인데시트 인수로 유럽 내에서 성장세가 거의 2배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월풀이 지난해 유럽을 비롯한 중동 아프리카 지역 내 매출은 30억 달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데시트 역시 36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 중인데 대부분이 유럽에서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11월에는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허베이 산요를 인수했는데요. 우선 월풀은 1994년 중국에 진출했는데 올해가 중국 진출 20주년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월풀은 지금까지 판매 루트가 미흡한 단점으로 중국 시장에서는 도약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주력 상품의 에어컨의 경우 생산 및 제조는 모두 수닝 상업 그룹에 위탁하고 있어서 시장 점유율은 중국 국내 브랜드인 출란그룹 등 약세 기업에도 훨씬 못 미치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월풀은 이번 인수로 중국 진출 20년 만에 비로소 제조 및 판매 루트를 가지게 되었고요. 중국 가전시장 점유에 대한 역습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랜 부진을 딛고 중국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허베이사의 소매 네트워크는 월풀의 상품 자사 3만여 개 중에서 중국 매장 3만여 개 선보일 수 있다는 의미로 이는 기존 대비 10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월풀은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는데요. 인데시트사와 허베이산요 인수 합병으로 외형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미 등 내수 시장의 성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특히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국에서의 시장이 회복된다면 추가적인 실적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 인수, 지리적 기업 확장, 미국 수요 회복 및 혁신적 상품 런칭 등이 성장 촉매제로 작용을 해서 전문가들 역시 추후 월풀이 주당 순이익을 2배 수준인 22달러에서 24달러를 예상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투자 매력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문가들이 이제 월풀의 주당 순이익 앞으로 이제 2배 정도 더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외국계 기관들은 이 월풀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투자 의견들을 좀 짚어주시고요. 그에 따른 장기적인 투자 전략도 함께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월풀을 커버 중인 분석가 9명 중 4명이 매수 또는 그 이상의 등급을 제시하고 있고 나머지는 보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내놓은 월풀이 올해 평균 목표 주가는 226.33달러입니다. 금일 기준 종가 197.73달러보다 약 15%가량 높은데요. MKM 파트너스가 매수 의견을 제시하며 248달러의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했고요. 가장 최근에는 롱보우 리서치가 매수 의견을 제시하면서 목표가를 225달러로 잡았습니다. 우리 JP모건은 중립 의견을 제시했지만 목표 주가를 190달러에서 21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차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기적인 상승 추세대 안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단기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여 급락과 함께 조정이 나왔지만 중기적인 추세대 하단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60일선이 저항을 받고 있어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차트를 보았을 때 추세대 상단 라인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전 이탈된 고점 라인인 210달러 부근에서 1차 저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부분을 잘 공략해서 좀 들고 가보자라는 전략을 주셨어요. 최근 우리 내수주도 그렇지만 우리 내수 시장만 공략해서는 참 힘들거든요. 근데 월풀 같은 기업은 글로벌 M&A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 내에서의 점유율도 높이고 있다는 점, 투자 매력도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도록 할게요. 키움증권 노수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키움증권 노선 연구원과 해외 직투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 모두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 3부에서는 국내로 또 눈을 돌려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